1주차 부모님 팁입니다. 네. 첫 시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? 우리 이번 주부터 5주간 나눗셈에 대해서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이 부모님 팁 시간에는 본 강의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조금 더 티칭에서의 팁, 그리고 그 파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, 그리고 그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까지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아요. 그렇게 디테일하게 푸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꼭 본 강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1주차에서는 저희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붙잡고 갈 거예요. 앞으로 진행될 5주간의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나눗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가 확장되더라도 나눗셈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겠죠? 네,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차가 1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나눗셈은 그래서 뭔가요? 네, 결국에는 주어진 양을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.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등분제, 포함제 이렇게 나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상황이 등분제인지 어떤 상황이 포함제인지 그 단어를 아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나눗셈은 전체가 있을 때 이 전체를 똑같이 묶음으로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올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또 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전체를 똑같이 나눴을 때 한명하게 돌아가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눗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황이 등분제인지 포함제인지 그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나눗셈이라는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. 그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.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본 강의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 두 가지 설명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포함제, 어떤 경우에는 등분제로 설명을 해요. 이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혹은 더 쉬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차용을 해서 예시를 들면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요? 꼭 저렇게 설명해야 되나요?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닙니다. 어느 쪽으로 설명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동그라미, 이 노란색 동그라미 개수를 가지고 2개씩 묶었을 때 8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.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. 얘를 2명이 나눠 가지면 8개씩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2개 다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얘가 16개거든요. 16, 16 나누기 2는 8이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 전체가 16개가 있는데 얘를 2개씩 나눠주면 8명이 8봉지가 나온다. 혹은 16개를 2명이 나눠 가지면 1명에게 8개씩 그 몫으로 돌아간다. 양쪽 다 설명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얘를 꼭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.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. 이게 정해져 있는 바가 아니다.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시를 차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많은 아이들이 이 등분제, 포함제에 덫에 걸려가지고 나눗셈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건 단어를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나눗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단어를 모른다는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앞에서는 동그라미라는 그 반구체물로 똑같이 있는 그 양을 2개씩, 4개씩, 8개씩 묶어봤어요. 근데 이번에는 그림이 없죠. 그림이 없는데
이 24개의 카드를 3명씩 나눠 가졌을 때, 그리고 4명이 나눠 가졌을 때, 6명이 나눠 가졌을 때, 한 명에게 돌아가는 그 카드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. 1번과 2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? 지금 전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. 자, 앞에 동그라미는 16개로 고정되어 있어요. 얘를 2개, 4개, 8개씩 묶었을 때 그 묶음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요. 얘도 24장의 카드를 3명, 4명, 6명이 나눴을 때 그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. 어떤 걸 말하나요? 네.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네모에서 이 동그라미가 지금 고정된 상황에서 세모가 점점 커지면 이 네모가 앞에서 말하는 그 묶음의 수이던 아니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카드의 수던 상관없이 세모가 커지면 네모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.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. 아셨죠? 네. 그리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왜 세모가 커지면 그럼 네모가 작아질까?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 간식 상황에 빗대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? 사탕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나눠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. 그러면 너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겠지. 이렇게 아이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이가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나눗셈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,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곱셈과 나눗셈이 역연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나눗셈은 곱셈의 반대인데요. 얘도 기계적으로 지금 위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2 곱하기 3은 6. 그래서 6은 앞에 오고 나누기 3 가운데 오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2는 뒤에 와.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로 연산 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. 곱셈은 어떤 것을 위한 기호이고 나눗셈은 어떤 것을 위한 기호인지 그 본질을 아이가 이해를 해야 돼요.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? 곱셈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수가 전체, 그래서 모두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쓰는 기호야. 그걸 알고 싶을 때 쓰는 우리 그 연산이야. 그런데 나눗셈은 이 전체를 그래서 똑같이 나눴을 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, 그 하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기호야. 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위치 관계가 나오는 것 뿐이죠. 그래서 이 위치 관계로 아이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이 부분은 시지각력을 좀 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는 페이지인데요. 이렇게 떡하니 문장만 있습니다. 이 문장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 나타낸 그림을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변환해서 나타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 있죠. 그 우리가 뒤에 보너스 문제에서도 다룰 텐데 이 보너스 문제와 같은 서술형 문제, 길고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심플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표현한 그림을 어떻게 그대로 수식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. 결국에는 서술형 문제는 제가 문해력의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뭐의 이슈라고요? 그 텍스트가 가지는, 그 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인 정보를 읽어내서 걔를 수학의 기호로, 수학의 언어로 전환하는 거에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전환하는 연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그 연습해봤고요. 네. 그리고 1주차 1일 페이지가 왜 또 나왔냐? 제가 1주차 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. 이게 어떻게 되는지, 이 페이지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지를 찾아봐라. 이런 숙제를 내줬었는데요. 비밀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. 동그라미 개수가 모두 똑같은데 이 하나의 묶음에 들어가는 그 동그라미의 수가 점점점 많아질 때
묶음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게 이 페이지에 담겨 있는 비밀이었다.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.